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었고 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평균 분자량인데 느낌이 벌써 분자량이라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분자량은 시그마 원자량이죠. 무슨 뜻이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원래 분자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분자량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약에 나올 수 있으면 역시 이것도 평균값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들이 보통 분자로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제 실제 화학에 더 필요한 내용이라서 요걸 내용을 넣었어요. 다른 교재에 없기 때문에 프린트와 선생님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프린트 참고하시고요. 자, 16쪽을 펴시고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평균 분자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량 개념과 평균 원자량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예를 들어서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의 평균 원자량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근데 이 아이들의 동위원소를 찾아봤더니 질량수가 A 혹은 B, C인 동위원소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더 있으면 더 써야 되겠죠? 그때 이 각각 동위원소들의 원자량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존재 비율은 또 PQR%로 있다. 그때 PQR을 다 더하면 100이다. 100%니까 100이죠, 100. 예.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식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 값에다가 뭘 곱해라? 존재 비율을 곱하는데 비율은 항상 분수로 표현하면 좋겠죠? 소수나 분수. 그래서 어떻게? 100분의 P 그 다음에 더하기 원자량 B의 100분의 Q 그 다음에 원자량 C의 100분의 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PQR이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디 값에 가까울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로 나타내더라도 여러분이 정의 위해서 평균 원자량 정의 위해서 식을 써주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원자량 A, B, C의 값이 이 질량수 A, B, C와는 값이 같지는 않지만 아마 근사값은 거의 같을 거란 예상은 하죠. 그렇더라도 요 자리에 A, B, C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문자로 썼을 때는 문자로 썼을 때는 원자량 값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자, 16쪽 보시면 평균 분자량. 자, 수소와 산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수소는 뭐 자연상태 동위원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질량수가 1짜리, 질량수가 2짜리, 질량수가 3짜리. 그 각각 아이들의 원자량은 우리가 몇으로 그냥 가정할까요? 원자량 1, 2, 3으로 가정합시다. 질량수가 같다고.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원자량과 질량수 같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 다음 산소를 보시면 산소는 자연상태에 또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질량수가 16짜리, 17짜리, 18짜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럴 때 그럼 얘네의 원자량은 또 역시 16, 17, 18로 질량수가 같다 가정하면 자, 질문 첫 번째를 보시면 퀘스천 존재할 수 있는 물 분자를 모두 쓰고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었는데 결국은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H2O잖아요. 근데 이 H2O가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3단원에 가서 지금 우리가 2단원을 하고 있고 이동훈 쌤하고 1단원을 하고 있는데 3단원에 가면 이제 분자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미 뭐 중학교 때나 1학년 통합과학에서 공유결합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3단원에서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알면 되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H나 이 O의 자리에 누가 오냐면 실제 존재하는 건 동위원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첫 번째 예를 들어놨지만 첫 번째 이 수소는 이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수소는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또 어떤 경우? 요거, 그 다음 요거, 근데 이 세 번째 수소도 이거일 수도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런 동위원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쓰려면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매번 쓰기가 또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게 이제 그냥 이 질량수만 나열해서 우리가 가지수를 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해보면 1, 16, 1. 또 어떻게 하나할까요? 1, 16, 2. 1, 16, 3. 그 다음에 그럼 1에 대해서는 더 여기 올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럼 또 2로 해볼까요? 2가 될 때는 16, 1. 2, 16, 2. 2, 16, 3. 그 다음 이제 3. 질량 3짜리는 16, 1. 3, 16, 2. 3, 16, 3.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소의 종류를 계속 바꿨지만 동요소의 종류를 바꿔봤는데 가운데 있는 누구만큼은 뭐죠? 산소의 원자량, 질량수만큼은 16짜리만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17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18짜리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이런 다양한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엄청 많죠.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존재할 수 있는 물 분자를 모두 구해보라고 했어요. 가지수를. 여기서 조심할 게 잘 보시면 얘랑 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가 같네요. 얘는 그냥 순서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같은 경우야. 또 어떤 경우가 같을까? 여기 1, 3이 있는데 여기 3, 2, 1도 있잖아요. 이거 두 개도 또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 3이 있는데 여기 3, 2가 또 있죠. 이게 같은 경우야. 실제로 처음에 나열할 때는 9가지가 나왔지만 실제는 경우를 한번 세보면 한 가지. 이거 동그라미 해볼까요? 한 가지.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니까 2가지. 그 다음 요거 3가지. 요거 4가지. 그 다음에 요거 5가지. 그 다음에 요거 6가지. 즉 질량수가 16인 산소에 물이 붙는 경우가 6가지가 가능한 거죠. 선생님, 근데 얘네 두 개는 같은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실제로 경우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비율은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 종류수로만 따졌을 때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가 17인 경우랑 18인 경우로 또 산소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운데 산소만 또 바꿔주면 그 산소의 경우가 또 3가지가 나오니까 약간은 느낌이 수학에서 이제 확률을 배울 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지금.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다시 3가지 경우랑 이어진다. 그래서 뭐 고백법칙인가? 그치? 그래서 총 이제 18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이 경우의 수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따져보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원자가 동요소를 가질 때 이렇게 다양한 동요소의 원자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걔네들로 이루어진 분자들도 다양한 동요소의 조합으로 실제는 다양한 분자의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동위원소로 이루어졌기 화학적 성질이 같은 수소와 산소이기 때문에 모두 물의 성질은 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 이제 여기는 알겠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무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저번에 수업한 거 잠깐 여기라면 선생님 만약에 H2를 여기다 1이라고 쓰는 경우랑 여기다 2라고 쓰는 경우는 얘는 경수소, 가장 가벼운 수소로 두 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거든요. 얘는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야. 그래서 얘를 그때 경수 아마 중수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구분 못하고 똑같은 물인데 나중에 이제 얼려보면 얘는 얼음이 물에 뜨는데 얘는 무겁기 때문에 얼음이 오히려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화학적인 성질은 같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래서 18가지가 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는 문제를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분자량이 다른 물 분자라고 했어요. 분자량이 다른 물 분자. 자, 보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얼마나 될까요? 분자량은 원자량. 모든 구성 원자들 원자량을 더하면 돼. 원자량이 1, 16, 1이면 이거 더하면 얼마 돼요? 16 되죠, 16.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지? 10. 이거 16이 아니라 18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19. 요건 얼마 될까요? 요거는 20. 하나씩 커지네. 그
그 다음 얘는 얼마일까? 얘도 20이네. 얘 20이네. 그 다음에 얘는 21. 마지막 얘는 22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여기 보세요. 20인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경우? 1, 6, 13. 즉 수소가 1과 3짜리인 경우랑 2와 2짜리가 있는 경우가 아까도 구분할 때 종류는 다른 건데 분자량으로 봤을 때 우리 근사값을 쓰니까 분자량으로 봤을 때는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잘 보세요. 다 모든 원자량 분자량이 1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이는 얼마일까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아이는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가벼운 동위원소들이 이루어진 이 아이의 분자량이 바로 18이 되겠죠. 그럼 거꾸로 가장 무거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거운 건 세 원자의 원자량이 가장 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3. 아까 3짜리가 제일 컸고 그 다음 18짜리가 제일 크니까 이게 제일 크겠네요. 그치? 그럼 요거는 분자량이 얼마 나옵니까? 무려 24가 나오네요. 많이 크죠? 근데 여기서 3짜리가 2만 바뀌어도 분자량 하나가 감소하죠? 그다음 여기서 1이 2짜리만 바뀌어도 분자량이 하나 증가하죠? 그런 식으로 분자량이 다른 종류를 한번 찾아보면 20, 21, 22, 23. 그래서 한 7가지 정도의 다른 분자량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좀 상황이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따져보라는 거고 실제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되면 안 되겠지. 어쨌든 경우를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17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편할지 아니면 프린트가 편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자들도 다양한 동위원소들로 이루어지다 보면 뭐가 다양할 수 있다? 분자량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한데 그것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 그 평균 원자량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 확인 문제 1번이 있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과 좀 약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 문제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에 1번과 2번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복습 겸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이 꼭 풀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염소 같은 경우에 동위원소가 지금 몇 가지 주어져 있죠? 2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보시면 염소는 CL이죠. 질량수가 35짜리, 그 다음에 질량수가 37짜리. 자, 물론 아직 원자량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거기 근데 얘네가 몇 퍼센트? 존재 비율. 자연 존재 비는 몇 퍼센트? 75%. 얘는 25%가 있대요. 단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아마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줄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 같다고 하면 원자량과 질량수 같다고 하면 원자량이 얼마지? 여기 35 보시면 되고 37 보면 되니까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라?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서 그 값들을 동위원소마다 다 구해서 더해라. 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CL의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동위원소 첫 번째 동위원소에서 원자량 35 곱하기 자 75, 25면 여러분 이제 암산도 될 것 같아. 그치? 편하게 100분의 75 해도 되고 100분의 25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3대 1이니까 4분의 3 되나요? 이런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하면 여러분 숫자 계산이 편하니까. 그치?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평균 원자량 얼마 나옵니까? 내분점, 외분점으로 써도 되고 이 이후로는 계산, 단순 계산이니까 이건 풀이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바로 35.5라고 써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벽한 풀이가 맞는 거야.
계산하는 거 과정까지는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각자 좋아하는 계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35.5인데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뭐 CL이 들어가 있는 데가 뭐 대표적인 뭐였지? 뭐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 있는데 염화수소. 그 염화수소에도 CL이 있잖아요. 그럼 그 CL도 하나의 원자인데 그 원자는 아마 이 동위원소 아니면 이 동위원소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75개는 얘일 거고 그 다음에 25개는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이해하지만 그게 나중에 다 분자를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존재할 수 있는 CL2를 모두 쓰였어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CL2라는 것은 CL2 자체는 우리가 분자를 표시 이렇게 하거든. 여기가 원자의 개수입니다. 원자의 개수. 여러분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어요. ECl하고 ECl2. 자, 요거는 원자가 두 개인, 그러니까 써볼게요. 원자 두 개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한 덩어리를 이룬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Cl과 Cl이 이렇게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을 했다. 붙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다닌다는 얘기야. Cl이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닌다. 그럴 때 얘는 이제 드디어 뭐야? 한 덩어리 분자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원자가 그냥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원자 두 개의 의미는 이해하는데, 자, 근데 솔직히 이런 표현은 화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은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제로 얘기하면 뭐 EX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X가 두 개. 그게 아니고 우리라면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Cl 원자 두 개 이렇게 따로 구분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앞에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숫자를 2라는 거를 이제 개수라고 할 텐데, 이 개수는 그냥 물질 하나를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개수는 반드시 어디서 써야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겠지만 화학 반응식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아닌 그냥 물질 자체는 앞에다 개수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학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거지. 많이 헷갈리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수학에서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수학에서 여기 뭐 지수 쓰나? 그러니까 이게 과목마다 어떤 학문마다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의 룰을 좀 아는 게 중요해. 이게 앞에 쓰면 우리가 느낌은 알겠지만 실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Cl 두 개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 Cl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원자 두 개 따로따로 있는 거. 근데 따로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다. 그때는 이게 우리가 Cl2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이 Cl이 두 개 붙어있을 때 원자 두 개 붙으려면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질량수가 35짜리랑 30짜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35짜리 질량수 얘가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5짜리 갈까요? 37짜리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37이 먼저 앞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35짜리, 그 다음에 37짜리가 두 개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가 존재하죠? 존재할 수 있는 분자는? 존재할 수 있는 분자는 네 가지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죠? 여기 뭐야? 이 두 가지는 같은 경우죠?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오케이?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분자량 한번 따져볼 거예요. 분자량 얼마입니까? 자, 분자량은 원자량을 합하면 돼요. 그럼 35라는 원자량과 35라는 분자량이 얼마지? 70 되겠네, 70.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72죠? 얘는 이제 같은 경우니까 그냥 72. 얘는 이제 가장 무거운 분자량을 가지고 있네. 그쵸? 74입니다.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3번부터가 좀 이제 어려운데, 3번도 진지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직접 이렇게 쓰는 경우랑 또 여러분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Cl2 각 분자의 존재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죠? 각 존재 비율, 얘네들 존재 비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자들의 존재 비율을 알고 있어. 원자들의 존재 비율. 그러면 얘의 존재 비율과 얘의 존재 비율을 아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붙을 때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결국에 우리가 항상 이 이제 수학 개념 중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합이고 하나가 곱이거든요. 결론부터 여기서 이제 곱을 써야 돼요. 곱을 쓰는데, 만약에 합을 쓰면 어떻게 되냐.
만약 얘가 존재 비율이 4분의 3인데 존재 비율 따지는 거야. 얘도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1보다 커져요. 100%보다 커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까 값은 16분의 9가 되죠. 자, 우선은 가볼게요. 순서대로 가보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4분의 3짜리가 4분의 1짜리 비율과 만났으니까 계산하면 4분의 3이 돼요. 자, 요 아래 경우는 얘가 원래 같은 애야.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 비율을 고려해서 거꾸로 써주면 4분의 3이라고 쓰면 얘도 4분의 3이 아니라 여기가 16분의 3이네. 16분의 3인데 이 두 아이는 어차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 몇으로 볼 수 있다? 16분의 9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아이들은 존재 비율이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떻게 되지? 16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때 우리가 새로운 구한 이 존재 비율은 이게 무슨 의미야? 뭐의 의미야? 여기 있는 분자량이 70인 분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72인 분자, 분자량이 74인 분자의 각각의 존재 비율이에요. 각각의 존재 비율. 그럼 각각의 존재 비율을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00% 나와야 되잖아요. 자, 16분의 9, 16분의 뭐가 이상하네? 그냥 실수했네. 자, 천천히 하면 돼요.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하지? 여기 6이네, 6. 그치? 3 더하기 3. 그러면 9, 6, 1 더하면 얼마가 되지? 16 나옵니까? 그래서 합하면 또 1이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4분의 1과 4분의 1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좀 여러분 도움을 준다면 결국엔 CL2라는 것은 결국은 CL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질량수가 35인 CL일 수 있고 질량수가 37인 CL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질량수 35짜리 질량수가 37짜리 CL이 가능하니까 얘의 존재 비율이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얘가 75대 25니까 이제 분수값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4분의 3, 4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여러분이 살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4분의 3, 4분의 1이야. 존재 비율이. 그럼 얘도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1이죠. 그때 얘네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는 그 존재 비율을 곱해 나간다.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16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는 4분의 1과 4분의 3이 만났으니까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3. 여기는 마지막으로 16분의 1. 그런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35, 37이 만나는데 순서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적으로 같은 애라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이제 설명하게 됐냐면 분자에 대해서도 각각의 분자량이 마치 아까 원자에서 동위원소마다 원자량이 다른 것처럼 분자들도 다양한 동위원소가 만나다 보니 분자량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분자들조차도 원자의 존재, 원소의 존재 비율을 따지면 분자의 존재 비율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 몇 번 문제지? 3번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도 여전히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힌트를 줘보면 여러분 요게 한 3대1의 비율이잖아요. 3대1. 자, 그리고 요 비율 잘 보세요. 요 비율. 요 비율은 뭐죠? 요 비율은? 요 비율은 9대 6대 1이잖아요. 요 숫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혹시 없나? 이게 수학적인 걸 또 아까 활용하면 자, 요 비율을 우리가 예를 들면 3x 더하기 y라고 표현해볼게요. 개수고 3, 1이 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근데 원자에 대한 게 비율인데 얘 CL2는 원자가 두 개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예를 들면 곱이 되는 거죠. 곱이 되면 결국은 3x 플러스 y의 실제는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하면 계산기가 이제 느낌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9x 제곱 플러스 요거 3xy, 요거 3x니까 6xy. 그 다음 마지막으로 y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개수만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케이. 9대 6대 6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수학적인 원리로 만나는 겁니다.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 3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4번은 CL2의 평균 분자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거기 식도 그래서 선생님 써놨어요. 여러분 어려울 거기 때문에. CL2의 평균 분자량 어떻게 하냐? 각 분자량들에 대해서 그 분자량마다의 존재 비율을 곱해라. 그 다음에 역시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 불러주면 어떻게 만들면 돼? 첫 번째 분자량은 70이었고요. 뭐 2표를 가도 됩니다. 얘네들이 만나면 여기 35, 30 하면 70 되잖아요.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랑 얘랑 만나면 72죠. 그게 16분의 3과 16분의 3은 이제 하나의 경우로 합쳐지는 거야. 더 많은 경우 16분의 6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74인 경우에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물론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면 얼마죠? 630. 요거 하면은 6, 7에 42에 6, 22, 432. 선생님 계산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럼 이거 74네. 네. 자, 더 해볼게요. 더하면 6 나오고요. 요거는 얼마죠? 3 나오고, 하나 올라가니까 1136 나오네. 그러면 1136에 대해서 16으로 나눠주면 얼마 나옵니까? 7 되네, 7. 112. 그러면서 16 나눠주면서 5. 계산값이 71로 예쁘게 떨어져요. 여러분 계산했나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그냥 CL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했다가, 이제는 실제는 CL2 분자로 자연에는 있거든요. 그 아이의 진짜 분자량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가능한 분자량들에 대해서 존재의 비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또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아까 전에 CL의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구해놨었습니까? 거기 이제 밑에 식이 있는데, 4번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아까 그 CL의 평균 원자량을 2배 값을 구했잖아요. 그 2배를 하면 얼마 나오죠? 아까 35.5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2배 해주면 얼마나 나와요? 71이 나오네? 네. 그러면 이 값과 우리가 좀 힘들지만 복잡하게 구한 이 값이 어때요? 같죠? 같아요. 결론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 평균값이었기 때문에 CL2가 분자를 이루면 원자가 2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질량수가 35, 37짜리, 즉 원장이 35, 37 중에 하나일 거고, 비율은 3대1로 4분의 3, 4분의 1로 있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원자량은 얼마예요? 얘가 35.5죠. 그럼 얘는요? 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원자량은 35.5예요. 따라서 실제로 35.5, 35.5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대표값이야. 그렇지만 얘네의 대표값들을 합친 CL2의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 얼마가 될 수 있다? 이 평균 원자량을 합한, 그래서 71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평균 원자량만 가지고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을 이제 편하게 다 평균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존재 비율을 다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평균 원자량만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문제 몇 번 했냐면, 그 1번 확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평균 분자량에 대한 개념 문제인데, 좀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좀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요 개념에 대해서 문제 2개를 한번 연습으로 풀어볼 건데, 좀 문제가 더 깔끔한 문제고 쉬운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17쪽에 2번하고 그 다음에 18쪽 다음 페이지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7쪽에 2번 문제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그치?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한다고 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해보니 우리가 편하게 구한 과정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자, 한번 보시면 공기 중에 실제로 질소하고 산소가 가장 많아요. 원래는 78%, 2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존재비로 얼마? 80%, 20%라고 합시다. 여기 자연 존재비인데 공기에 있는 존재비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 질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량 여러분 아실 텐데 평균 원자량 값이 14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절차에서 아이들의 동위원소의 비율을 모두 고려해서 N2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버리면 그 값이 결국 또 14의 2배가 되는 2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량이 28이 되죠. 14의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O2도 분자량이 거기 이제 값도 써놨어요. 얘는 평균 원자량이 16이거든요. 그래서 2배면 얘는 32가 돼요. 자, 그럼 절차적으로 뭐냐? 뭘 구하래요? 평균 분자량을 구하래요. 자, 공기 중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그림을 한번 나타내볼까? 공기 분자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5개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공기 분자 5개 있으면 그 중에 4개는 누구야? N2라는 질소 분자가 되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산소 분자야. 실제로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거는 산소입니다. 질소는 들어가게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호흡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질소가 만약에 나머지 하나 산소까지 질소로 바뀌어버리면 100% 질소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 질식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름이 질소예요. 이 질소라는 이름 자체가 질식하는 기체라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런 이름이고, 자,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 분자량을 또 구하래.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분자량. 얘를 구성하는 분자들마다의 분자량이 있을 거고요. 그 분자량의 존재 비율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8에다가 80%면 5분의 3과 100분의 80 더하기 32에 5분의 1. 자, 여기서 예측. 어느 값에 가까울까요? 28에 가까우면서 28과 3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 네 번째 문제 한번 써볼까요? 28이고 32. 여러분은 이 식이 더 중요한 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이니까. 그때 4대1의 비로 있으니까 이번엔 여기 28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번엔 4대1이 아니라 1대4가 된다. 1대4.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기 32하고 28이면 요 사이는 간격이 4에 해당되고, 근데 여기를 1대4로 내보내려면 5으로 쪼개야 되니까 한 칸이 0.8 되지. 5분의 4니까 그 한 칸. 그래서 얘가 28.8이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은 28짜리랑 30짜리가 섞여 있어요. 28짜리 더 많죠. 그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를 꺼낸다고 할 때 대표할 수 있는 공기라는 아이, 우리 집에는 공기라는 하나를 잡았을 때 얘한테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값은 실제는 28.8이라는 28.8. 이게 중요할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역시 여러분 혹시 이산화탄소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가 CO2가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얘가 10이고 원자량이 16이라서 계산해 보면 얘가 44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보다 지금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만약 여기 누출되면 가능한 뭐 위에도 퍼지긴 하는데 대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크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가라앉는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혹시 헬륨 알아요? 헬륨? 풍선 같은 거 쓸 때 쓰는 헬륨. 헬륨 같은 거 가볍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벼운 이유가 뭐예요? 얘 분자량 원자량이 4밖에 안 돼요. 공기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로 뜨려는 성질이 있어요. 아래도 가지만 대부분 위로 가려고 그래.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는 또 누구야? 수소지, 수소. 수소는 분자량이 2밖에 안 되거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 그러니까 수소는 풍선 만들면 무조건 뜨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분자량 정보가 화학자들한테 되게 원자량, 분자량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이걸 쓰임새가 너무 다양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나 평균 분자량이나 어차피 평균값이 붙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자량이나 분자량 값들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비율을 곱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 비율을 우리가 자연존재비라 불렀다. 18쪽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잠수부들이 이제 쓰는데 원래 잠수부들이 이제 공기를 이제 산소통, 공기통이죠. 물론 100% 산소는 몸에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위급한 경우라면 100% 산소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지수가 많기 때문에 80, 20으로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얘 이름은 이제 나이트록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얘가 또 문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잠수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질소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호흡에 쓰이는 건 아닌데 얘가 혈액에 많이 녹아 있다가 잠수부가 밖으로 나올 때 수심이 깊을 때는 압력이 센데 압력이 얕은 수면으로 가까이 오면 얘가 혈액 속에 녹아있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기포를 형성하면서 예를 들면 모세혈관 같은 데 터져요. 그러면 이제 잠수부가 의식을 잃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여기 마비도 오고 심지어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걸 잠수병이라고 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질소 대신에 산소는 호흡을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이 쓰는 아이가 누구냐면 헬륨이라는 아이를 써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륨과 산소를, 그러니까 지금 질소 자리를 헬륨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아이를 헬륨, 그 다음에 옥시전 합쳐서 헬리옥스라고도 부른다네. 그런 게 있대요. 그때 얘의 또 평균 분자량을 구해보라. 한번 해볼까요? 단지 여러분이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아까 문제랑 같은 상황이에요. 뭐만 달라요? 여기가 헬륨으로 바뀌었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은 여기 4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그쵸? 자, 헬륨 같은 경우는 18족 원소가 아주 안정한 원소라서 얘가 다른 아이랑 결합을 안 해, 보통은. 그러다 보니 원자 하나가 그냥 안정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곧 분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이면서 분자인 거지. 그러니까 원자량이 곧 또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평균 분자량 구하는 식을 써주면 헬륨의 분자량 4짜리가 몇 프로? 80%. 100분의 80. 5분의 4 더하기 산소는 아까 했지만 32고 비율은 5분의 2자. 역시 뭐 내분점 외분 좀 쓸까요? 뭐 이 경우에는 계산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뭐 여러 편한데 마십시오. 이거 4, 4, 16. 이거 더하면은 48 나오나요? 48? 48 나오는 게 5. 5, 9, 45. 9.6 정도 나오네. 그럼 얘는 평균 분자량이 그래도 많이 작은 편이죠. 아까 이 공기에 비하면 되게 가볍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분자량과 관련된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